어서 오세요. 날이 제법 쌀쌀해졌지요. 여기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나이 먹도록 연기자로 또 한 사람의 노인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작은 깨달음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는 환갑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텁텁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집 마당에 잔디가 내 집보다 푸른지 살피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안타깝게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이제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 아니요. 진짜 이유는 비교라는 이름의 지독한 습관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히도 살아왔죠. 전쟁터 같은 가난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야 했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체면이 섰으니까요. 그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상 인생의 황혼에 서보니 어떻습니까? 그 화려했던 체면이 당신의 시린 무릎을 낫게 해주던가요? 아니면 당신의 외로운 밤을 채워주던가요? 제가 젊은 시절 연기를 할 때 저보다 잘생기고 인기 많은 동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과 저를 사사건건 비교했다면 아마 저는 국민아버지 최불암이 아니라 열등감에 찌든 삼류 배우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그저 내게 주어진 투박한 역할, 그 소박한 밥상 같은 연기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내 밥그릇은 이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사람마다 타고난 인생의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황금 사발로 태어나 화려한 음식을 담고 어떤 이는 투박한 뚝배기로 태어나 구수한 된장찌개를 담습니다. 그런데 뚝배기가 황금 사발을 부러워하며 겉면에 금칠을 한다고 해서 황금이 됩니까? 오히려 뚝배기만의 그 따뜻한 온기만 잃어버릴 뿐입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이 뚝배기의 미학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무엇을 먹든 어디에 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업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찻잔 하나,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하다. 참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비교의 망령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채우고 얻는 것이 공부라면 나이 들어서는 버리고 비우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독약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독이지요. 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괴로워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남보다 뒤처져서라면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느라 당신의 아름다운 노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죠. 차가 좀 식었네요. 다시 따뜻하게 한 잔 우려드릴 테니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차 맛이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남의 시선에 목을 매며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팀이라는 묘한 것이 있지요.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남들 눈에 번듯해 보여야 한다. 우리는 평생을 이 남의 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0이 넘고 보니 그 체면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계셨거나 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퇴직하고 나서도 예전에 그 직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동창회에 나갈 때면 아직도 기사가 딸린 차를 타야 마음이 놓이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아껴가며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 입으시곤 하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 인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연극 무대 위의 배우와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분장을 지우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외로움뿐이지요. 제가 수십 년간 연기를 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무리 왕의 역할을 해도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은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채불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라는 분장을 다 지원했을 때 남는 진짜 나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인생에서 내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손바닥만 한 기계로 남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를 놀러 가는지 다 들여다본다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은 아무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속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요? 불교에서는 어부이라는 말을 쓰지요. 사람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자기만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누구는 돈 보따리를 크게 가져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 보따리를, 또 누구는 화목한 가족 보따리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보따리가 더 커 보인다고 해서 그걸 탐내거나 시기하는 순간 내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석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업을 지어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내 보따리 안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지주입니다. 이제는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이런 것들은 결국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시기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남의 집 사정을 캐묻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아들은 취직했나? 딸은 시집갔나?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는지 아시지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 마음 바탕에는 사실 비교를 통한 안도감을 찾으려는 비겁한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저 빙그레 웃어주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남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갇혀 사느라 참 고달프겠구나 하고 가엽게 여기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60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저 들판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장미를 부러워하지도 백합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제 향기를 내뿜을 뿐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허허, 제 말이 좀 길었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눈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본인만이 쥐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을 좀 돌려볼까요? 앞서 우리가 남의 시선을 버리는 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은 마음이 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이고, 최 선생, 이 나이에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돈도 예전만 못하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쁜데 뭐가 그리 감사할 게 있겠소?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이해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60 이후의 감사는 젊은 날의 감사와는 그 결이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감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감사는 당연한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지요. 보릿고개를 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늘 다음에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이라며 감사를 뒤로 미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여 봅니다. 아, 오늘도 이 손이 움직이는구나. 내 의지대로 숨을 쉴 수 있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요. 비교라는 독에 빠지면 내가 가진 10가지 중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감사라는 빛을 품으면 내가 가진 단 한 가지 때문에 온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쌀쌀맞게 대할 때가 있지요. 그때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는 저 젊은 시절의 치열함과 불안함을 이미 다 건너왔구나. 이제는 이렇게 느긋하게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구나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넘기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원망과 한흔의 병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묶여있게 만들고 비교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오직 현재를 살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 아주 사소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구수해서 좋았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참 예뻤다. 오랜만에 친구와 안부 전화를 나눠서 반가웠다. 이런 소박한 감사들이 모여 당신의 관상관심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지요. 늘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인매가 처지고 미간에 깊은 골이 패지만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눈가에 인자한 웃음이 머뭅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누구를 더 찾겠습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보다 늘 웃으며 고맙다,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할아버지를 더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귀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제가 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평온함에 감사하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허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사라는 작은 꽃이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꽃이 피어나면 남의 집 정원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 이미 천국인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도 어느덧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네요. 3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늙어가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시지요? 이 주름진 노인이 정말 나인가 하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 위를 호령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갔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60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비교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보다 훨씬 힘이 셌고 더 똑똑했고 더 잘 나갔다는 그 기억들 말이지요.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져버린 봄꽃을 그리워하느라 눈앞에 붉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가만히 보십시오.
봄의 새싹이 귀하다고 해서 가을의 낙엽이 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싹은 생명의 시작이라 아름답고 단풍은 그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결실이라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살아낸 풍파와 자식을 키워낸 헌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흉터가 아니라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짐들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명예욕도 하나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입던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는 옷들을 아까워하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비워내야 지금의 내 몸에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나이 들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재미로 삽니다라고요. 젊었을 때는 큰 성공, 비싼 물건, 화려한 장소에 가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마시는 맑은 물 한 잔, 창가에 스미는 햇살,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 세월을 견딘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존경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화함과 너그러움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향기여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수고한다, 고생 많다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한다면 60 이후는 그 작품의 마지막 터치를 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화려한 색채는 아니더라도 깊고 은은한 묵향이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남의 그림과 비교하며 내 캔버스를 덧칠할 필요 없습니다.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담백하면 담백한 대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유일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기부터 다릅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기보다 내 나이에 걸맞은 깊이를 갖추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참 곱게 늙으셨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참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값진 칭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가만히 웃어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지금의 네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 그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참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TV를 틀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쏟아지고 집 밖에만 나가도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60이라는 고개를 넘었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허전한 상태지만 고독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며 영혼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 60년을 넘기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촬영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닙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혼자 조용히 대본을 읽거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그 고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배우 최불암이 아닌 인간 최불암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이 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말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인생의 한 계절일 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영혼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할지라도 마음속에 자존주준이라는 기둥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존재다라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남보다 뒤처지면 끝이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나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아니라 가는 길에 핀 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었는지입니다. 이제 자식들에게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간 손님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만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며 서운해하는 것은 내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모두 망치는 일입니다. 그저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며 멀리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태양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내면의 가치들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비교라는 구름만 걷어내면 당신의 하늘은 이미 수만 개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긴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것. 둘째, 내 손에 쥔 소박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 셋째, 늙어가는 내 모습을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으로 대할 것. 이 마음만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그 어떤 황금기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남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걱정은 다 접어두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